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이 듦에 대한 선연의 지혜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이동혁 씨는 어떻게 해요? 뭐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아이들 잘 키운 다음에 네. 혼자서 세계 일주하는 게 제 꿈입니다. 혼자서요? 혼자서만. 네. 노년에요? 노년에 이제 그거 힘들 텐데. 가족들은 다 이제 다 놔두고 혼자서. 아내분도 같이 안 가시고. 예. 그러면 나이 들기 싫어요. 근데 아래까지 같이 했거든요. 저 나이 들고 안 갑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귀엽게 늙고 싶어요. 네. 조금 그냥 이미 좀 이렇게 귀여우신데요?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또 행사장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면은 너무 귀여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있어. 저도 뭔가 나중에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활동도 하고 이렇게 구경도 다니고 하면서 좀 귀엽게 활동적이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려면 네.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귀엽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귀엽게. 자, 하나, 둘, 셋. 귀엽네. 귀엽다, 귀엽네. 뀨! 예, 네. 나중에 할머니 돼서도 뀨 하면서 그렇게 저 살고 싶습니다. 네. 뀨!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노화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뭐 조금씩 이제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하더라도 아픈 것이 생길 텐데 최대한 저는 덜 아프고 그리고 그때도 이게 벌처럼 지낼 수 있는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네. 밥도 먹고 뭐 등산도 좀 살살 하고 그렇게 무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크게 막 뭔가 돈이 많아갖고 뭐 어디 다니고 그런 거보다 그냥 소소하지만 좀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좀 덜 아프게 맞아요.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좋은 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들어가세요. 그래요? 뭐 친구분들도 많고. 친구분도 네. 많고 안 아프게 의사쌤들 늘 와서 진료해주고 그래도 하니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뭐 어디 놀러 가기도 싫다면서요. 네. 그래요? 이렇게 네. 나이 듦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으신데요.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면 이 나이 듦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새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문학자 박수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건 네, 좋은 아닌 것 이미지가 같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쓸모없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 생산 인구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갖는 네. 것 같은데 나무의 나이테라는 뜻인데 네. 나이테가 어떻죠? 1년에 몇 개씩 나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나이테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갈수록 그만큼 이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죠. 네. 우리 인간의 어떤 이제 얼굴로 따지면 주름. 그렇죠. 주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늘어갈수록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져서 이제 더욱 성숙해지는 거. 그게 바로 연륜인 거예요. 되게 멋있고 드라마의 드라마의 그렇죠. 다산 선생 되게 멋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다산 선생도 늙어가면은 우리와 똑같이 다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 그 늙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늙어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가까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기보단 이제 다 이렇게 좀 비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어떤 자리가 바로 우리 늙어감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문학자 박수밀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벌써 네. 이제 마지막 강연인데요. 네.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문학 시간에 돌아가서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되게 그렇군요. 네. 추억의 강연을 듣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이듦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하다가 만 느낌인데 오늘 또 나이듦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노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고전 문학자로 활동을 해오셨고 네. 사실은 또 이렇게
강연으로 만나면서 저희가 이게 죽음이나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네. 맞아요. 교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고민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네. 앞으로 고민을 하시고 네. 본인도 그런 공부를 하면서 죽음에 네.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생각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이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젊어서부터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렇게 해서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영원히 끝나는 건가? 그렇다면은 이제 죽는다는 게 너무 좀 허무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죽으면 그런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잊혀지는 것이고. 네. 이제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책을 읽고 고전의 선현들이 이렇게 늙어감과 죽음에 대해서 나와 비슷하게 고민을 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느껴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던 건데요. 또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나이 든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제 삶의 자리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 나이듦과 관련된 한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관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번 잠깐 좀 배워볼게요. 네. 그 인생 70 고래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고희. 처음 듣기도 하고. 고희 들어봤죠. 그게 이제 고희연. 맞아요. 고희연 한다고 하죠. 몇 살을 고희연이라고 하죠? 70? 맞습니다. 그게 저기서 나온 거야. 인생 70 고래희. 이게 이제 두보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70, 나이 70은 고래희. 이거는 옛날부터 드물다. 그래서 이제 고희가 이 나이가 옛날부터 너무 드문 나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100세에 해당되는 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칠순을 산다는 거는 거의 그 오늘날의 100세 이상을 산 거기 때문에 정말로 축하해 줄 일이었답니다. 수명이 달랐으니까. 네. 나이 70을 뜻하는 게 또 하나 있기는 한데, 우리 저 공자님이 말씀하신 칠순. 나이. 네, 칠순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종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심. 종심이요? 네, 인생 소욕 분류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종심 마음이 따라가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말인데 마음이 이렇게 가는 대로 해도 그것이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고 고희는 두보의 시에서 유래된 구절입니다. 그만큼 옛사람들에게 70은 정말 기적과 같은 나이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이. 이제 젊죠. 노년의 네. 시작, 출발. 네, 이게 이제 70이 돼서 이렇게 이제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하네요. 노익장 들어보셨나요? 네. 네. 늙을수록 더욱 씩씩하다. 우리는 늙을수록 더욱 의기소침해져요. 네, 저도 이제 나이 50이 돼 가면서 뭔가 이제 힘도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시력. 저는 이제 공부하는 학자다 보니까 눈이 계속해서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침침해질 때가 많고 저는 여기 결속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빼내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제 그럴 때마다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이제 잃어가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노익장이라서 오히려 늙을수록 더욱 씩씩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노익장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야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그죠? 그래서 연륜이 풍부하다. 근데 이제 경험이 풍부한 건데 연륜은 이제 제가 또 이제 한문학을 하다 보니까 요 륜이 바퀴륜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나이테라는 뜻이에요. 연륜은 나무의 나이테라는 뜻인데 네. 나이테가 어떻죠? 1년에 몇 개씩 나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나이테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갈수록 그만큼 이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죠. 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무의 나이테에 해당되는 건 뭐일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제 얼굴로 따지면 주름. 그렇죠. 주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늘어갈수록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져서 이제 더욱 성숙해지는 거. 그게 바로 연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적도의 어떤 나무들은요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적도의 어떤 나무는 나이테가 안 생겨. 왜 나무의 나이테는 1년마다 하나씩 생겨야 되는데. 거기는 뭐 계절이 없어서인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나이테가 생기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춥고 덥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건데 당금질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이렇게 온도가 똑같다 보니까 나이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상처와 시련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그것이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데 연륜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옛 이 연륜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로 들어보셨죠? 네. 원로는 어떤 분들이 원로죠? 원로는 이제 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일선에서 현역에서는 물러났지만 뒤에서 자신들의 경험으로 네. 뭔가 조언을 해주고 네.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분들을 원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뭔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좀 더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유익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어른들을 원로라고 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옛말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지혜와 경륜이 풍부해서 어떤 사회에 이렇게 보탬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기로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로해라는 말은 좀 별로 안 들어봤죠? 우리 이제 고전에서는 네. 많이 쓰는데 기로해요? 이 기로해라는 게 저 기가 늙을 기자인데 나이 70을 기라고 해요. 그럼 저 뒤에 늙을로는 이제 80대를 갖다가 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 7, 80대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고려 시대 때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 이상이 되면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정년이 몇 살이죠? 65세. 65세죠. 그 정도? 옛날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정년. 55세? 50세. 45세. 근데 그게 사실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오히려 70이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벼슬에서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습적이었어요. 오히려 70이에요, 70. 아니 70까지 그래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70까지 또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벼슬에서 물러난다. 그게 칠순이 관습적으로 벼슬에서 물러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분은 나이 이제 60이 넘어서도 저기 과거 급제하고 그래요. 그때서야. 그래서 옛날에 높은 벼슬 한 분들 보면 오히려 60, 70대가 되게 많기는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이 돼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좀 잘해봐야지 만든 게 기로해라는 거예요. 기로해구나. 네, 사적인 그런 어떤 오늘날의 그 뭐야 돼 경로당 비슷한 느낌? 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이제 기로소라고 해가지고 이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7순이 넘은 그런 종이품 이상의 문관 또는 이제 물러난 그저 임금들 70이 된 임금짜리 물러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제공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노인을 이렇게 어른을 갖다가 공경하는 게 이제 우리 사실은 옛부터 많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제 효예 전통이 강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근데 이제 노인네가 된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건 네, 좋은 아닌 것 이미지가 같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쓸모없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 생산 인구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갖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만 노령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노령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 고독사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 아이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흰머리를 갖고 이렇게 놀리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 다 노인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는 우리 모든 인생이 겪는 거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든 그런 이제 원로 또는 어떤 그런 늙어가는 분들을 더 이렇게 공존해야 하고 더 이렇게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신고 조화가 이제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럼 옛 소년들이 또 늙어감을 네. 어떻게 인식했는가 한번 편안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탈로가 한 편 또 더 한번 볼게요. 우탁이라는 이 시조는 더 유명해요. 요거 한번 우리 자, 그럼 박권님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와. 추운 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없다. 잠시만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여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네. 내가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 이제 가시를 쥐고 가시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못 걸을 거 아니야, 못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백발이 오면은 그걸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흰머리가 뭔지 알고서 지름길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먼저 와 있어요. 어느 순간 와 있어요, 늙음은. 사실 뭐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하나 둘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저 자신도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나 있고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이게 갑자기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게 늙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맞아요.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구나. 그게 이제 예쁜들도 더 느꼈겠죠. 그리고 뒤에 시조도 재밌지 않나요? 봄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데 없어. 네. 눈을 다 녹이잖아요, 봄바람이. 야, 저걸 내가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해가지고 귀 밑에 해묵은 서리, 요게 이제 흰 거니까 그게 눈하고 똑같잖아요, 색깔이. 네. 요걸 녹이고 싶어.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눈 녹인 바람을 갖다 내 머리 위에 불게 해서 내 흰머리를 갖다 녹여보고 싶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조입니다. 진짜 표현이 정말 재치 있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쁜들의 이런 어떤 이제 그 감각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수능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도 되게 유익한 그런 시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가 요 시를 소개해 주는 이유가 여러분 200 많이 들어보셨죠? 네. 200 하면 누굽니까? 유명한 이태백의 이태백.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게 바로 2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태백, 200의 이제 자인 거죠. 네, 그 이태백에 그 이제 귀향을 갔다요. 그래서 이제 63세, 61세인가가 어떤 추포라고 하는 호수에서 쓴 그런 어떤 이제 한시 가운데 일부분인 건데 여기 보니까 흰 머리카락 어느새 3,000길 근심 걱정하다 이만큼 자랐구나. 야, 내가 맑은 거울 보니 어디서 이런 가을설이 얻어왔지?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흰 머리카락 어느새 3,000길이 그 한시로 백발 삼천장이라고 하는 구절인데 요거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은. 흰머리가 3,000길이래요. 요 길이라고 하는 게 요 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길이 몇 미터냐 하면은 몇 미터일까? 한 길이 10척이거든요. 네. 이거 대략 몇 미터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제 이런 말 할 때 그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길은 사실은 10척을 말하는데 대략 몇 미터냐 하면은 3미터가 조금 넘는 거래요. 3m. 네네, 3미터 좀 넘는. 그러면 3,000길이면은 몇 미터인 거죠? 자, 3미터로 한다면. 3,000길. 무시 자, 뭐네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한 길이 3미터. 그럼 3,000길은 9,000m. 그렇죠. 9,000m. 그러니까 3,000길은 9,000m에서 1km 사이에요. 이런 뻥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흰머리카락이 1km 가까이 된대요.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흔히 이제 그 언어 표현 가운데 과장법이라는 거 있죠. 네. 과장법의 대표적인 말로 쓰이는 게 백발삼천장이에요. 그 이 과장법이 어떤 거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기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늘만큼 그렇죠. 땅만큼. 하늘만큼 사랑해. 이거 뻥이잖아요? 과장. 이런 게 이제 과장법이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사실은 이런 과장법이 심해요. 그러니까 뻥도 커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봤더니 건물도 커요. 다 큽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삶의 방식이 언어 표현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흰머리가 1km나 자랐구나.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상심이 되었으면은 흰머리카락을 1kg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충격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저도 어쨌든 이제 흰머리를 볼 때마다 상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현대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염색. 네, 염색약이 있어서 이제 그걸 가리고 있답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이제 시를 보니까 옛날 품었던 청운의 큰 뜻은 넘어지고 헛디디다 백발이 되었구나. 누가 알았으랴 거울 속에서 모습과 그림자가 서로 가엾게 여길 줄. 청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운의 뜻 할 때 청운. 저 푸른 구름이라는 뜻인데. 네. 요게 출세할 뜻을 청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내가 뭔가 출세할 그 큰 뜻, 그 포부는 살아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헛디디다 어느새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새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나와 저 거울 속의 그림자가 서로 가엾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나와 저 이상적인 자. 이상의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 그런 어떤 이제 자아 분열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거를 보는 듯해요. 그래서 현실에 나와 내가 꿈꾸던 이성적 자가 서로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아유, 그래, 너 참, 그동안 살아오느냐고 너무 고생만 했구나. 그래서 옛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그 늙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청운의 뜻을 품고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헛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또 이 두먹이라고 하는 또 이 시도 여기도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어디냐 하면은 3구가 있어요. 세상에 공평한 도리는 오직 백발뿐. 쥐인의 머리라고 봐준 적이 없다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발공도라고 해가지고 흰머리는 공도, 공통된 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나이가 많아야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런 네. 거 가리지 않고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네,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백발공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진시황도 있었지만 맞아요.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네. 로마 황제도 네. 백발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네. 같아서 공평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나중엔 죽는 거. 그러니까 죽음과 흰머리로 늙어가는 건 우리 모든 인생에 누구나가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누구 이제 한시냐면은 김상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김상원에 대해 들어본 분이 있을까요? 이 김상원이 뭘로 유명하기는 해요. 뭐냐면은 김상호 씨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김삿갓. 김삿갓은 김병현이라고 이제 조선옥이고요. 네네네. 요건 이제 누구시죠? 중기인데 초면이신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남한산성 말고 또 남한산성 책도 있잖아요, 김은 작가. 네. 그 남한산성에서 두 사람이 대립을 해요. 네, 그렇죠. 청나라에 행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이제 현실을 보아서 일단은 좀 굽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천 최명길 끝까지 한 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상원인데 네. 거기 이제 누구냐면은 김윤석. 예, 그렇죠. 김윤석 씨가 맡았죠. 그 역할이 바로 김상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때 저 청나라에 우리가 다 죽더라도 끝까지 항거하자. 이거를 이제 뭐 척화파라고 하는데 요 척화파의 가장 이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돼요. 제가 이제 고기 얘기할 때는 오히려 이제 최명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김상원 선생의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요거는 병자호란 직후에 쓴 그 이제 글이에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어쨌든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용어가 있어요. 머리를 몇 번 조아리는 줄 아세요? 9번인가? 네, 그래서 3번 크게 번이구나. 절하고 9번 조아린다 해가지고 3배, 맞네. 3번 절하고 9 고두레, 네. 9번 머리를 이렇게 이제 숙이는 걸 말해요. 조아린다. 숙인다. 이게 저 3배 9 고두레가 되게 웃긴 게 무조건 중국의 황제 앞에 서면 다른 신하들은 다 그걸 했어야 됐어요. 19세기 때 이제 저 서양 세력이 중국의 이제 황제를 만날 때 3배 9 고두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돼요? 서양 사람들에게 3번 절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외교적 마찰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이제 조선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국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청나라의 이제 제후국이다 보니까 309 고드레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독립국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 좀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쵸. 그 309 고드레의 치욕도 우리가 경험한 게 바로 병자호란이고 그래서 그 김상원 이분은 이제 그 항복 문서를 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가족들 앞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자결을 이제 시도하다가 이제 좀 미수에 그치고 마는데 그걸 겪었으니 요거 바로 직후예요. 얼마나 그 어떤 한탄스럽겠어요. 이때 이제 나이는 또 60대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쓴 거예요. 흰머리 늙은이요. 근심은 한결같지 어찌 그리 길었으며 세월은 한결같지 어찌 그리 바빴던가. 네. 근심과 세월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부질없이 탄식하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저 오랑캐라고 일컫는 청나라에 다행히 굴복한 거예요. 얼마나 비운이겠어요.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만나 내가 지금 아무 도움이 못 되는구나.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노래인데 또 이 김상원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의 또 이제 큰 유학자가 바로 그 병자호란의 그 국치를 겪으면서 쓴 또 한시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되게 이제 재밌는 건데, 자, 흰머리가 생기니까, 딸이 나를 가엾어해서 보는 대로 뽑아내도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흰머리가 하나둘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인정하기 싫어. 이거는 흰머리가 아니라 새치야. 흰머리라도 새치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누구? 홍길동 마냥 이게 흰머리지만은 이건 새치야. 이제 처음에 우기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흰머리는 또 가족의 근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딸이 그게 불쌍하니까 계속 뽑아줘. 하지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지금 쓴 그런 어떤 이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름 속 늙어가는지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백발 보고 놀라는 일 잠실 면할 수 있으리. 근데 그럼 뒤는 어떤 상황일까 볼까요? 아, 점차 이제 머리가 줄어들죠, 카락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야, 딸아, 검은 머리 뽑지 마. 또 가끔 그 귀한 검은 머리까지 뽑네요. 같이 뽑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같이 뽑힐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검은 머리까지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금 머리 하나 심는데 얼마죠? 지금은 이제 심는 기술이. 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풍경이 이런 거야.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염색약이 있습니까? 머리 심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하나하나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시절에 그 또 흰머리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 딸에게 뽑게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늙어감을 또 이렇게 이제 근심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아, 이 지금 문체를 딱 보는데 네. 제가 너무 와닿는 게 네. 제가 이제 첫째 딸한테 이제 지금 염색을 까맣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 네. 흰머리 있을 때 이제 하나씩 뽑으면 10원 주겠다. 아, 10원 겨우? 네, 10원. 네. 근데 우리 딸은 아직 돈을 잘 모르니까 아, 네. 뽑다 보니까 몇만 원씩 가져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럼 다 뽑은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뽑았죠, 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염색이 낫겠다 네.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 친구가 용돈벌이를 못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딸에게는 또 그게 용돈벌이도 되기는 했거든요. 네. 좋은 옛날- 직장인데 잃었네요. 네, 직장이라서 맞아요. 지금 백수로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흰머리를 많이 아, 뽑았는데 그랬구나. 지금은 저희 아버지 이제 백발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약간 뭔가 뽑지는 않지만 네. 좀 보면 약간 좀 마음이 또 그래요. 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네. 조금 있다 보면은 이 흰머리도 또 멋있을 수 있다는 시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같이 한번 보기로 할까요? 예. 네. 올해 세계 이가 빠졌으니 내년에는 어떤지 알만하다. 그러면서 볼품없는 얼굴인데 봐줄 수가 없게 됐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정범조라는 분인데. 정범조. 여기다 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까지 막 삐딱하게 됐다 그랬죠? 제가 그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봤을 거예요. 늙음을 상징하는 세 개의 징표가 주름, 그 다음에 흰머리. 또 하나 흰머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 빠지는 거, 낙치라고 하는데 세 개 중에 옛 사람들은 어느 걸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낙치. 왜일까요? 먹는 게 안 되니까. 그것도 아. 있지만 그리고 얼굴 모양이 바뀌어. 모양 아, 다르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하나, 지금 세상에는 만약에 이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이라면 뭐가 좀 충격이에요? 흰머리, 주름, 입 빠지는 거, 어느 게 제일 나에겐 상실감을 주나요? 저는 주름이 저도 주름? 주름? 주름이요. 저는 왜냐면 지금도 흰머리는- 입 빠짐. 입 빠짐이요? 이거 되게 놀라 충격 받을 것 이놈이 같아요. 인플란트 잘돼 있어. 아, 네. 어떻게 김미진 아나운서님은? 저도 2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왜냐하면 지금은 임플란트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가 빠지면 얼굴 형태가 달라져요. 막 찌그러지고, 그다음에 발음이 세고.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옛 사람들은 신체 발부는 수어부모라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해가지고 신체와 피부 머리카락은 저기 뭐죠? 부모님한테 수어부모,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받은 거기 때문에. 감히 손상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신체가 훼손되는 건 이건 되게 이제 좀 불효다. 예, 그렇죠. 불효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어렵죠. 그래서 이가 빠지는 걸 가장 충격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쓴 건데 거울에 비친 모습 나보기도 부끄러워. 남들 만날 때 어찌할 줄 모르겠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이제 이가 많이 빠져서 임플란트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당뇨와 또 고혈압이 좀 있으세요, 많이.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분 틀니를 이렇게 지금도 입고 이제 하신데,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보시면은 틀니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가끔 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힘드시고 이런 것도 제가 보는 걸 이렇게 좀 느껴서 뭐 옛날에는 더 힘들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게 바로 다산 선생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다산 선생 백발의 기세는
초저녁 별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둘 보이더니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뽑지 않고 도단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다산 선생이 그 유명한 58살에는 이제 이 수염과 머리가 다 휘어졌대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에 백발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1살에는 이가 다 빠졌대요. 거의. 네, 그런 상황이 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걸로 인해가지고 깊은 어떤 상실감을, 그 다음에,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거의 대머리처럼 됐대요. 그러니까 70살의 다산 선생은 이가 다 빠지고요. 거기다 대머리셨어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산 선생은 되게 멋있고 드라마에 드라마에 그렇죠. 다산 선생 되게 멋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다산 선생도 늙어가면은 우리와 똑같이 다 이제 그렇게 늙어가는 그 늙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산 선생의 좀 시 이렇게 이제 부분도 근데 요번 그 다른 시를 보니까 이제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서 그래 뭐 머리카락 이거 뭐 번거로운 것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발음이 뭔가 이렇게 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많이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늙어서 뭐 이런 모습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한번 인식을 한번 볼게요. 나는 흰머리가 좋아라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흰머리를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사심없이 좋아한다. 늙어가는 거는 이치상 마땅히 있는 것이니 젊은 시절 그거 얼마 되지 않잖아.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허물이 많았는데 늙어가면서 얻은 것도 있어. 왜냐하면은 그 하얀 깨끗한 게 이제 가을 서릿빛이고 그 고상함은 늙은하게 자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고잉 그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냥 흰머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흰머리를 살려가지고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입히는 게 고잉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머리가 흰 분들 보면은 되게 멋있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죠? 백발이 뭐 드라마 보면은 또 우리나라 뭐 연예인 분들 중에서 이렇게 흰머리가 멋있는 분 이렇게 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너무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기보다는 또 있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제 글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흰머리가 난 늘어나게 할 거야. 왜냐면은 머리를 계속 뽑았더니 자꾸 내 마음이 젊어지려는 마음으로 자꾸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맞게 내가 생각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흰머리를 뽑아가면서 자꾸 내가 어려지려고 하고 젊어지는 바람에 나의 내면이 성장하지 않아. 차라리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바뀌지 않는 마음이 너를 따라 더 성숙하게 바뀌도록 할 거야. 요런 어떤 이제 글도 있답니다. 물론 이제 요 시절은 그 염색약도 없고, 네. 그죠? 임플란트도 없고, 이제 이런 어떤 시절에 우리가 왜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네,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거 누구에게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어떤 이제 애씀인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염색약이 있으니까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그렇게 막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주는 그런 이제 교훈은 그거는 누구나가 겪는 건데 자꾸 그냥 뭔가 이렇게 젊어지려고 하고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또 좋은 삶의 태도야. 그거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마.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염색을 하고 싶어서 한다면 무슨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늙어감을 갖다 노래한 딱 떠오르는 제가 이제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바램이라고 하는 그 이제 노래인데 이게 이제 그 노사연 씨가 이제 가수가 맞아요. 먼저 부른 건데 그 우리 또 이제 우리 중장년계의 그 방탄인 임영웅 씨가 이걸 불러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네. 이 가사가 우리 늙어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천천히 한번 보시면 잡은 것이만 저는 이제 이게 부모님을 생각해요. 우리 이 부모님 보면은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프다는 게 이것 들고 여기 여기 한 손에는 뭐 그죠 뭐 쓰레기 봉투 들고 또 한 손에는 아이 들고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엄마의 삶이기도 해요. 네. 네. 우리 그죠? 그리고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가족 돌보느라 일터에서 그냥 자기 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삶을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내용이 살짝 좀 이렇게 좀 바뀌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 이제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근데 주변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누군가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뭐겠어요? 어떤 한마디? 사랑한다. 맞아요. 네. 나를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은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노년의 외로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서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내게 어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달려온 인생. 그쵸?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늙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낡아가는 게 아니라 또 늙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력은 잃어가도 시력은 좀 흐릿해가. 하지만 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힘, 맞아요. 이 내면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빨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늙어가면서 빨리 일어나지는 건 모르겠지만 늦잠 자는 분들 빨리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장점.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이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혜, 경륜 또 이런 거 외에도 뭐가 또 더 있지 않을까요? 그 지하철에 이런 거 탈 때 공짜로 탈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네. 네. 약간 이제 효율적인 거를 보시는구나. 버스 타도 지하철 비켜주고. 공짜.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조금 더 내면적인 거, 뭐 아니면은 또 어떤 경험적인 거 이런 거에서도 좀 얻을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 감정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좀 맞죠. 단단해지는 그런 맞아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막 그냥 상처 너무 쉽게 주고 상처 받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이럴 때 남을 갖다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어떤 성숙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늙는 것은 진짜 저절로 생기는 거죠. 네. 다 모든 인생이. 근데 아름답게 늙어가는 건 이건 배워야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제 어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를 못해 왔어요. 그래서 두렵고 또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나이 든다는 건 뭘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는 과거의 세월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조금 이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 상처도 주고 또 내가 상처도 받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괴로운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말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또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과 화해한다는 게 단순히 나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도 화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매달려서 늘 아등바등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나이가 그게 나이 들매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나이 들고 있지만은 아직은 젊죠, 사실은. 네. 여기 있는 이제 패널분들은 젊지만은 조금 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는 좀 더 이제 이렇게 남을 위한 어떤 인생을 좀 넘어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좀 화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좀 단순한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냉장고 비유가 떠오르는데 그 냉장고에 보면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년 지난 것도 어떻게 좀 잘 냉장고 관리를 잘 하나요? 저희 부모님은 관리를 너무 못하셔가지고요. 네. 냉장고 얼마 전에 제가 치웠는데 제 돌잔치 떡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죠. 대개가 그래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도 뭔가가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계속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계속 네. 근데 이게 이제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 다 떨쳐내고요. 그리고 좀 더 단순하게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가 좀 단순하게 하듯이 그렇게 좀 이거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필요해요. 좀 복잡한 걸 떨치고 좀 더 냉장고를 가볍게 해요. 그래야 더 오래 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를 보느냐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 또 어려서부터 자꾸 뭐 남복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많이 듣는데 남복이 부끄럽지 않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즐거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남의 눈치 또 그래서 남과의 어떤 남에게 자꾸 의존 그래서 관계 의존, 눈치 보는 삶 이런 걸 살아왔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로부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설 수 있어야 돼요.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인 자식에게 의존할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이렇게 오화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나를 벗삼는다. 옛날 이제 고전의 지식인들이 그거 이렇게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당당하게 나를 벗삼으면서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한 건데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욱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그 자각이 필요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딱 뭐든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이제 좀 수술 받고 다시 이렇게 이제 기운을 회복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어머니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여생을 사는 거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가까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기보단 이제 다 이렇게 좀 비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어떤 자리가 바로 우리 늙어감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라는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늙어감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요. 교수님, 이 4주간의 강연을 마무리하시면서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께 또 지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평소에 늘 생각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너무 남을 이기려고 살기보다는 가끔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더 넓은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상가의 관계에서 좀 더 져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간의 약함을 좀 이해하고 또 인간은 늘 양면적인 존재니까 어느 특정한 하나 갖고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내며 살기보다는 인간에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이런 양면성을 이해하면서 좀 더 넓은 품으로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더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4주간의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